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4일 수요일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지난주 월화수 이후 일주일 만에 찾아온 10월 첫 번째 날 시장이었습니다.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이고요. 오늘은 거래대금 52에서부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분 70억 이상 출연한 종목은 오늘 36개. 그리고 그 중에서 피봇 2차 장선 위로 한 번이라도 올라갔던 저기 있는 그런 종목의 개수는 11개였습니다. 과연 오늘 영상 같이 보시면서 그중 7번 아이언 패턴은 몇 종목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세어보시죠. 오늘 지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하루였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매매 없이 전체적으로 구경만 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HTS를 열고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HTS 좌측에는 거래대금 상위 목록이고요. 거래대금 상위 조건에서 ETF, ETN 스펙은 제외하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선주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뭐 크게 상관할 거 없고요. 상단에는 3분봉, 하단에는 해당 종목의 일봉 나타내고 있습니다. 52는 하이브라는 종목이고 일단 하단에 3분 70억 이상 거래대금이 출현하는 흔적이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보시다시피 3분 50억, 3분 50억 색깔이 조금 하늘색인데 요것을 제가 조금 진한 파란색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 살구색이 30억 출현하는 캔들이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없죠.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네요. 마지막 동시호가 때 돈이 좀 들어온 그런 종목입니다. 밀리의 서재가 그 출판 관련 신규 상장주로서 지난주 수요일 9월 27일 상장을 했던 종목이고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온 종목이죠. 오늘은 갭 하락 출발해서 바로 다 매도세만 이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47위 이미지스라는 종목인데요. 이미지스라는 종목은 전체적으로 일봉의 모습을 보면 고가갱신을 위해서 애를 쓰는 듯한 2023년 올해 기준 조금 더 넓혀볼까요? 최근 그죠? 고가 갱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3분 70억이 들어오지 않아 검색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LG생활건강 46위 마찬가지고요. 한네트라는 종목이 이렇게 꼬리로 되게 유명한 종목이죠. 한네트가 그 현금 인출기 관련 종목이고 CDBC 그 전자화폐 관련해서 과거에 좀 움직였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일봉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몸통 가득 찬 장대 양봉을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인데 오늘은 상한가를 갔다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 조금 4,500원 바닥에서 출발해서 5,000원을 뛰어넘으면서 5,000원 위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3분 70억이 나타나지 않은 종목이라 매매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한가까지 짧게 질질의 패턴이 한번 나온 것 같고요. 여기 올라가는 동안에는 이거 제가 나중에 새벽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까는 하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동안 상한선 패턴과 S 패턴이 나오긴 했죠. 하지만 7번 아이언 패턴 종목 후보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냥 하락이고요. TPC 글로벌도 일봉의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꼬리들이 너무나 선명한 그런 윗꼬리들 종목이었고 오늘도 이렇게 고가를 피봇 2차 장성까지 찍고
자, DPC 글로벌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 보면 여기 자, 음봉의 종가를 보겠습니다. 저는 상승의 음봉의 종가 피봇 2차 장선을 돌파한 상승 중에서 그 음봉의 종가를 볼 것이고요. 거기서는 재돌파가 오늘 없었죠. 여기 한번 터치 꼬리로 살짝 상한선 패턴이 아니죠. 그리고는 우하향하면서 하락을 한 종목이라서 아쉽게 7번 아이언 패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2위 대동 한번 보겠습니다. 대동은 전일 고가도 못 넘었죠. 그래서 뭐 검색이 되었다 한들 전체적으로 패턴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죠. 단순히 캔들만 놓고 봐도 당일의 시가 또한 크게 뛰어넘지 못하는 이런 것들 그죠? 시급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모양이 좋지 않죠. 그래서 해당 사항 없고요. 두산 관련한 종목이 두산도 요렇게 대동처럼 아마 로봇 관련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요런 모양이었나 봅니다. 대동도 요런 모양이었는데요. 중간에 페이크 높낮이만 조금씩 다를 뿐 살짝 요런 느낌 비슷하네요. 두산은 그 종합시장 한번 볼까요? 내일이죠? 내일일 겁니다.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 상장일이 내일일 겁니다. 아마. 밀리의 서재. 어찌되었건 이 날짜를 찾기가 조금 힘든데 아마 내일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두산 관련도 오늘 움직이나 뭐 그죠? 안 했네요. 그죠? 움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두산은 내일 10월 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내일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주목받을까 아니면 주목받지 못할까 그런 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전일 고가 아래 그것도 갭으로 하락해서 횡보로 마감했고요. 메디톡스 또한 전일 고가. 대체적으로 지금 전일 고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PG도 로봇 관련 쪽이죠. 얘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렇죠. 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못 올라간 종목이 있고 SPG는 그냥 올리려다가 하락한 종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 오늘 그 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가 했는데 이게 검색 한번 됐고 피봇 2차 장선은 여기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눌림이 없이 계속 올라갔다가 올라간 자리 끝에서부터 재돌파 없이 그냥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SK텔레콤도 하락. 뭐 로봇이든 아니든 그죠? 다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네요. 니은자 모양. SK텔레콤도 그렇고 지수 때문인가? 아니면 얘네들 때문에 지수가 그런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그 모든 종목의 움직임을 가지고 나타내는 지표죠. 그래서 지수 때문에 얘네들이 하락을 했다. 혹은 얘네들이 하락해서 지수가 움직였다. 글쎄요, 저는 둘 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내린다는 건 그 지수에 포함된 모든 종목들이 내린다는 것이죠. 남들 다 내리는데 나는 못 내리는 건 드무니까 그래서 지수 때문에 내린다. 그런데 지수를 내리게 만든 그 개별적인 원인들은 얘네들 각각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리니까 지수가 내려간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유진로봇은 검색되지 않았고 패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파도 검색되지 않았고 패턴 또한 보이지 않고요. LNF도 갭 하락해서 그냥 하락한 종목. 이수 페타시스는 피봇 2차 장선 아래인데 한번 상승을 주고 출렁거리다가 여기서 질질이 패턴이 한번 나오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질질이 패턴이 한번 나옵니다. 그죠? 질질이 패턴이 끝나고 거기를 다시 한번 더 살짝 질질이 패턴이 한 번 더 나왔는데 여기 질질이 패턴을 주목하셔야
하고 싶네요. 저는 여기 거래대금 부족하게 줄어들고 이수페타시스는 7번 아이언 패턴은 아니지만 질질의 패턴 5가지 패턴 중에서 한번 나왔다. 여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쭉 하락. 카카오는 예전에 여기 원래 2월 달에 7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4만 1,000원이네요. 조금 있으면 반토막까지도 갈 것 같네요. KB금융도 거의 뭐 오늘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캔들 모양이죠. 지금 흐름이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갭 하락한 다음에 올려주지 못하고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횡보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피봇 2차 장선 아래에 있고요. 얘는 이렇게 전날 고가를 못 넘어서 이걸 무슨 패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거래대금이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얘는 패턴이 없었다. 우선주는 넘어가겠습니다. 화천기계. 예전에 그 어떤 선들을 잠시 좀 지우고요. 화천기계는 검색이 되었고 상한선 패턴으로 한번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5가지 패턴으로 보면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갔고 상한선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 끝자리 부분을 재돌파 가격으로 본다라면 여기 S 패턴으로 재돌파하는 것 같지만 이게 돌파가 아니죠. 고가까지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왜 돌파가 아니냐 이 거래대금을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충분하지 못하죠. 지금 여기서부터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간 이만큼의 거래대금과 여기 재돌파라고 판단되는 이 지점의 거래대금 덩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건 어떤 5가지 패턴에서 좀 전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우상향을 해서 매수했다라면 익절은 하고 나왔을 법한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 그런 자리고 그냥 5가지 패턴으로만 본다면 여기서 상한선 패턴 1개 요거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캔들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데 고가는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이렇게 쿵 한번 떨어뜨리고 또 살살 올라갔다가 또 쿵 한번 떨어뜨리고 이런 차트 모양들은 과거에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자주 보는 메뉴 중에 거래원 입체 분석이라는 0128 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그냥 단순 매수 매도 총합으로 보면 이베스트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순매수로 이베스트가 네 번째고 상위 거래로 해서 보면 이베스트가 세 번째, 순매도 거래원으로 보면 이베스트가 세 번째. 그래서 이 장 초반에 순매수 차원에서 보면 이베스트가 이 부분 때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베스트가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점점 작아지면서 우상향은 하지만 이런 캔들에서는 이런 폭포수들 이 폭포수가 다행히 여기서 멈추어서 우상향을 다시 한번 해줘서 다행입니다만 가끔씩 그냥 폭포수로 이렇게 이러한 하락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얘는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흘러내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코끼리 그런 모양이죠. 조금 전체적으로 꼬리 이게 고점을 갱신하려고 애는 쓰는데 조금 힘든 그런 모습이고 한미반도체는 검색되지 않은 종목이죠. 여기서 질질이 패턴을 한번
나왔다 정도. 기아도 검색은 되었지만 피봇 2차 장선 아래에 있었고 전체적으로 거래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캔들은 무빙이 있어요. 그죠? 캔들은 저 나름대로 무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캔들만 놓고 보면 뭐 이거 돌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5가지 패턴 매매에 있어서는 거래량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여기가 기준봉의 거래량이라고 판단된다면 여기들은 거래량이 없죠. 어떤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래량이 없습니다.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이라는 것. 여기는 지금 다 조정받고 있는 구간들이죠. 이 종가까지도. 그래서 종가 때 이렇게 동시효과 때 붕 하고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 캔들의 그 호가 단위 움직임들 이거 하나하나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이 거래량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꼭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알테오젠. 그렇죠. 여기 이제 거래량부터 한번 보세요. 알테오젠은 여기가 뭉텅이 거래량이 들어왔고 여기서부터는 싹 다 죽었죠. 아무리 캔들이 움직여도 여기 다 싹 다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돌파가 나올 수가 없다. 그쵸? SY는 검색이 한번 되었고요. 여기 시초가를 놓고 보면 여기를 S 패턴 혹은 상한선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재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준봉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은 여기까지 혹은 여기까지 이거로 봐야 되고 그 이후에 얘네들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여기 이 가격대를 재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재돌파를 시작해주나 하지만 시간대가 이미 늦은 시간대고 거래량 또한 크게 터지지 않은 채 그냥 마감되었습니다. SY는 장 초반 후보에는 들어갔었지만 우리가 아마 장 초반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기준봉 보고 하락 보고 여기를 돌파를 하는 어디? 상한선 패턴으로 이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거 보시고 들어가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죠? 요거는 3분봉 캔들이 움직이는 동안 내가 따라 들어간 거겠죠. 그죠? 하지만 3분봉 종가 입장에서 보면 얘는 돌파가 실패된 캔들이죠. 근데 얘 캔들의 그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거래량은 좀 들어왔는데 음봉이네요. 그죠? 그러면 나가는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음 패턴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12평 지지 못 받고 22평 지지는 받았지만 후속 거래량들이 안 나와서 긴 시간 동안 지켜보다가 피봇 2차 장선까지 이탈.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죠. 영역을 재탈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재탈환할 때조차도 거래량들이 좀 더 들어와주면 더욱 좋았겠다.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 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빨리 나오지 않았으면 크게 물렸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더스 제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계단식으로 올라갔습니다.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으로 놓고 보면 재돌파 자리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2평 터치 패턴, 여기 같은 경우에 또 한 번 22평 터치 패턴으로 패턴이 2번 정도 여기 발생이 되었고 여기서 들어간 입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승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여기가 일단은 이 전체적인 상승의 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피봇 2차 장선 부근에서 매도하고 나오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요거는 그냥 이 상승 불이 한꺼번에 확 다 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타던 마지막 불이다 보는 거래량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여기를 재돌파를 하는데 여기서 거래량들이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불은 이 거래량 때문에 사그라들 것이고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네요. 근데 하락 지점이 두 번째, 그렇죠.
돌파 자리, 첫 번째 상승과 두 번째 상승, 그리고 조정받고 마지막 상승을 위해서 돌파를 했던 그 자리를 지켜주고 한 번은 올려주네요. 그죠? 하지만 거래량이 넘치지 못해서 크게 여기 오늘 고가 지점을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 그대로 하락을 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거래 대금들이 크게 나오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3분 70억 종목이 아니라서 이 위더스 제약은 전체적으로 크게 힘이 실리지 않은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검색되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상한선 패턴 한 22평 터치 패턴으로 두 번 정도 가능은 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를 인지를 하고 이 조정을 기다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상승, 그죠? 두 번째 상승을 매수하는 건 정말 고소의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위는 칩스 앤 미디어이고요. 검색은 되었네요. 그죠? 검색은 되었지만 전일 고가도 못 넘었죠. 패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얘는 패턴은 상한선 패턴 하나 보이긴 합니다. 그죠? 상한선 밖으로 기준봉이 나갔다가 상한선 안으로 들어와서 5위평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것 외에는 패턴이 없었다. 7번 아이언 패턴 후보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지수 하락 그 종목들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포스코 DX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네요. 피벗 2차 장성까지 가려다가 실패, 또 가려다가 실패. 그죠? 이번에는 그냥 거래대금이 없죠. 그냥 쭉 빠지는. 그리고 거래대금이 생겼는데 내려가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네요. 포스코 DX 또한 검색은 되었지만 7번 아이언 패턴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영역 밖에 있어서. 그렇죠. 자, 포스코 DX라는 종목을 제가 기준선에서 디마크 목표 고가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디마크 목표 고가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7번 아이언 패턴 방에서 레벨 3 이상에서부터는 이 디마크 목표 고가에서부터 영역입니다. 그렇게 따져도 얘는 해당 사항이 없죠. 네이버 지수 하락 관련 그런 그림하고 똑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동일하네요. 포스코 DX만 조금 다른 움직임이었네요. 에코프로 VM 이것도 예전에 근원선 지우고 마찬가지고요. LG화학도 그러면 비슷한 움직임. 유한양행 예전에 한번 지우고 유한양행이 아마 장 초반 가장 강력한 상승 첫 번째 캔들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8.84% 갭으로 출발을 하죠. 엄청납니다. 이거 과거 3분봉들 며칠 동안 줄여볼게요. 이렇게 며칠 동안 3분봉으로 따져봐도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오늘 갈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한선 패턴과 기준봉의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이 다음 캔들 아마 여기 시가죠. 여기 종가고요. 꼬리 있고 윗꼬리 있고 아래꼬리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왔겠죠. 여기서 종가를 매듭 지었으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을까요? 요거 1분봉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작 잡아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도중에 매달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막 매달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5가지 패턴을 알고 계신다면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상한선 패턴이 되려면 얘는 5위평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급격하게 조금 살짝 더 내려왔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리면 5위평이 따라 붙어 버리는 형국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상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타점은 최대한 상한선 안쪽 또는 상한선에 붙어서 타점이 형성되겠죠. 돌파니까. 자, 그런 경우에, 요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하는 지점이 아니죠. 명확하게 상한선 바뀝니다. 그죠? 5위평 지지받은 모습 또한 없고요. 그런데 예측을 하고 이 정도 조정이면 가능할 거야. 라고 해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음 캔들을 기다리면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상한선 패턴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고요. 상한선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여기서 존재는 합니다. 중요한 건 5위평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하나, 둘, 셋에서 5위평을 이탈해 버립니다. 익절일 경우에 5위평 이탈이면 손절 가격이거든요. 아니 그 매도 가격, 매도 포인트잖아요. 5위평을 이탈해 버립니다.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5위평을 이탈해 버렸어요. 상한선 패턴을 예측을 하고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호되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버텨보지 뭐. 12평이 있으니까 5위평이 12평 지지받고 올라가야 된다. 하나, 둘, 셋, 넷까지 해서 3, 4, 12, 12분 동안 상한선 패턴을 기다리는 건데 그러면 S 패턴이 완성되려면 5위평과 12평과의 관계예요. 그럼 12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겠죠. 물린 상태로 12평을 기다리고 있는데 12평을 이탈해 버립니다. 캔들이 그렇죠. 짧은 캔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5위평과 12평과의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캔들은 22평까지 내려가 버리고 그 상황에서 여기서 5위평과 12평이 데드크로스가 나버립니다. 이건 S 패턴도 끝나버린 거예요. 기준봉 하나 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초가가 여기입니다. 이미 시초가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이미 음봉 마이너스 봉이라는 거죠. 거래량으로 보면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즉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무슨 의미죠? 조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조정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돌파 구간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 조정의 끝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물론 이 종목을 핸들링 하시는 분들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종가까지 영원히 나의 매수 가격들로는 회복을 시켜주지 않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초가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음봉 마감, 꼬리가 긴, 그리고 거래량은 최근에 터진 거래량들 중에서 1등이죠. 오늘 무서운 첫 번째 캔들을 만나신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보고 계셨다면 그래서 부디 당부드리는데 양매매윤 주식 채널의 그 3분봉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동영상을 정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상한선 패턴은 젠 나중으로 미뤄두시기를 권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매매자들에게 다가오는 패턴이 상한선 패턴이라서 가장 손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 상한선 패턴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 초반 9시에서부터 길게는 10시까지 혹은 9시부터 9시 20분이나 30분까지가 매매가 가장 많이 활발한 시간이 맞고 그 시간대에 단타는 그 시간대에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 그건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 고수분들, 선수들은 그 시간대에 승부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피레미들, 병아리들, 뉴비, 초보들은 그 시간대에 그 선수들 노는 데 끼어 들어갔다가는 완전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노는 패턴, 상한선 패턴은 함부로 예측하시지도 말고 혹여나 만났다 하더라도 네, 짧게 짧게라는 표현은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대한 그 익절의 상식 수준에서 혹은 손절의 의지 수준에서 반드시 매도를 하고 그 다음 패턴을 다시 기다리는 그런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양매매윤 방장님 그 라이브의 그 댓글창에 이런 말을 제가 잠깐 적었는데요. 자, 지금 한번 보시죠. 자, 5위평 깨졌어요. 그죠? S 패턴, 상한선이 이제, 상한선 패턴이 깨졌고, 지금 이제, 5위평 S 패턴을 기다릴까 말까, 손절할까 말까, 이제 하는 시간이 9시 9분입니다. 그죠? 9시 6분에서 9시 9분. 이미 나는 물려있고, 제일 먼저 본 게 이거니까. 물려있고, 하고 있는데, 이제 검색기나 뭐 여러 가지들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3분 70억 검색기가 돌아갈 수도 있고, 0198이 떠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검색식에 얘가 나타납니다. 신성 델타 테크. 얘는 피봇 2차 장선 아래 있다고 해서 똑같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 음봉 다음에 이건 나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가정입니다. 얘를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여기서 선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돌아 나가는 거를 지켜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한선 패턴 올라가잖아. 얘는 그죠? 피봇 2차 장선을 뚫으러 가려고 기준봉 생기고 디마크 목표 고가를 지지받고 디마크 목표 고가와 5위평을 지지받고 얘가 또 피봇 2차 장선을 뚫는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 그죠? 여기 상한선 패턴 한 번 나왔죠. 상한선 패턴 한번 나오고 한 번 더 쉬고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죠? 여기가 9시 12분이에요. 그죠? 9분 12분. 그러니까 조금 전 유한양행에서 물려 있다가 이거 손절 처음 알아 하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상한선 패턴까지 올라간 거예요. 9시 20분까지.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신성 델타 테크 오늘 또 가냐? 이 생각 든다니까요. 그래서 유한양행 손절해도 됩니다. 그죠? 어차피 손절해야 되는 종목이었죠. 아까 보셨을 때. 여기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붙기. 평소의 습관대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연속으로 음봉이 4개가 터집니다. 5위평 또 이탈해버렸어. 나는 사면 왜 5위평을 다 이탈해버리지? 미쳐버리는 거죠. 손절 못하죠. 이렇게 손절을 하셨어야 됩니다. 여기 매수를 하셨다면 5위평 이탈, 적어도 5위평 이탈에 손절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내가 따라붙던 이 캔들의 시초가 이탈 시 손절을 하시든지 뭐라도 하셨어야겠죠. 손절하고 나면 또 이렇게 또 본전 자리 또 한 번씩 찔러 주거든요. 샀을까요? 여기서 또? 샀겠죠. 익절 좋았어. 그렇지. 난 여기 잘 샀어. 그러니까 안 팔면 또 이렇게 또 떨어져요, 이거.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는데, 야, 이거 유한양행 여기서 손절 못 하다가 신성 델타 테크가 눈에 들어왔으면, 이거 여기서 샀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손절 또 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초보분들은 최대한 상한선 패턴, 유한양행 이런 것들 피하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나쁜 기준봉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유한양행으로 나타나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네, 얘는 전체적으로 피봇 2차 장선과 전일 고가가 딱 똑같이 얘는 피봇 2차 장선, 전일 고가, 그 다음에 디마크 목표 고가까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날 캔들이 점상이거든요. 그럴걸요? 전날 가격, 시작가 빼고 가격이 동일하죠. 네, 그래서 종가, 고가가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 모든 게 여기 다 똑같이 맞춰져 있었고, 얘는 검색이 되었고, 어쨌든 위에 있었고, 여기 재돌파로 보긴 어렵죠. 그럼 여기를, 네, 놓고 본다든가 아니면 이 시초가를 놓고 봤을 때 거래대금 애매하다 그죠? 막판에
질질이 패턴, 거래대금 이 정도는 네, 봐줄 수 있겠다. 왜냐면 여기 중간에서 한 번씩 네, 매물 소화 같은 그런 느낌들 조금 주면서 올려줬죠. 근데 이제 찔렀고 다시 빠졌죠. 종가에서. 그래서 질질 패턴으로 네, 봐도 될 것 같다. 양봉 시작 이후 양봉 피고 2차 정선을 돌파한 이후 검색되고 양봉의 종가는 여기. 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딱 캔들 한 개, 두 개. 요게 질질 패턴. 요거는 질질 패턴이 7번 아이언 패턴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죠. 지금까지 한 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영풍재지. 영풍재지는 해당사항 없고요. 삼성 SDI 네 마찬가지 해당사항 없고 한싹 오늘은 신규 상장 종목인데 네, 상장을 와 그죠? 73.72%로 시작을 해서 쭉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는 네,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여기겠죠. 여기서 요렇게 그래서 요게 상한선 패턴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 해서 S 패턴 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 7번 아이언 패턴 신성 델타 테크 이렇게 두 개 나왔고요. 이해 가시죠? 자, 여기가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간 여기가 일단은 이 상승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승의 끝일 가능성이 높다. 왜? 한 번, 두 번, 네, 세 번째 상승이죠, 그죠? 세 번째 상승입니다. 캔들 개수를 한번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까지. 9시 21분. 마지막 캔들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30분 본 캔들로 보면 얘는 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됩니다. 그죠? 21분에 고점을 찍었으니 21분 이후로는 내려가니까 그죠? 그 이후로 30분 캔들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좀 더 올라가긴 합니다. 그게 이 부분이고요. 그죠? 어쨌든 30분 캔들로 보든 어떤 캔들로 보든 3분 캔들로만 봐도 한번 올라갔고 조정받고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갔고 다시 조정받고 또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가니 네 여기가 끝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어디서 여기서 매매하신 분들은 네. 요 부분 일단 요 캔들이 끝날 때쯤 되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60분 봉으로 놓고 봐도 네. 여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여기를 고점을 한번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60분 봉으로 보면 여기 고점이죠. 요 고점들이 여기 몸통 네, 전체적으로 지지받고 올라갔던 자리 뭐 그런 등등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예, 여기 많이 건드렸던 그런 자리들이죠. 그죠 여기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60분 봉으로 봐도 얘는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하락하고 있는 아직 돌리려면 조금 더 많이 돌려서 가져야 이거를 돌파가 되는 어떤 그런 자리. 그리고 거래대금으로만 봐도 여기 거래대금들의 사이즈들과 비교를 하면 네, 여기는 굉장히 부족하죠. 특히나 60분 봉 한 개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죠?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그런 자리. 그래서 더더욱 3분 봉에서 7번 아이언 패턴으로 상한가를 상한선 패턴으로 우린 여기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상한선 패턴 조심하셔야 되고 그 이후 S 패턴으로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네 5만원대 가격 또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다. 신성 델타테크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5위는 카나리아 바이오고요. 검색은 되었는데 요때 돌파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그죠?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그 돌파를 해준 그 캔들의 끝을 네,
재돌파 기준 가격으로 놓고 상한선 패턴 이렇게 한번 터져 나오는 거죠. 조금 잔잔바리처럼 올라가서 조금은 야속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거래대금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이쪽 뒷구간 거래대금들은 하락하면서 터지는 거래대금들이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잡을 때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이미 여기나 이렇게 보시면 질질이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질이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잠시 쉬었다가 올라가는 상한선 패턴이죠.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고, 일봉으로 보셔도 여기 보시면 권리락 발생했던 지점 7,760원 시초가, 그죠? 그러면 7,760원이 일단 권리락 기준으로 여기가 최고 지금 곧 저항 가격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카나리아 바이오도 7번 아이언 패턴 입장에서는 상한선 패턴, 아이고 이게 아니죠.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벨 1이신 분들 참 속상합니다. 그죠? 매매를 못해서. SK하이닉스는 피봇 2차 저항선 아래에 있고, 전체적으로 질질 패턴 한번 준 것 같죠, 캔들은. 그죠? 하지만 거래대금을 보시면 이건 거래대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패턴이 없다. 에코프로 하락, 포스코홀딩스 똑같을 것이고요. 삼성전자 1조 5천억 인데요. 우상향일까요? 우하향일까요? 그냥 횡보로 마감. 위로 살짝 올린 횡보로 마감된 종목입니다. 갭으로 많이 떨어져서. 삼성전자도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펴보기로는 거래대금 상위 50위 종목에서는 이렇게 3개를 찾았고요. 조건 검색식으로 한번 볼까요? 이걸 좀 줄이고, 조건 검색식에서 오늘 하루 동안 70억 이상 발생한 거는 36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36. 그 다음에 고가가 2차 저항 위로 올라간 것들 일봉이, 그 중에서 영역 위에 있었던 것들은 11개가 있었네요. 자, 한 개씩 눌러볼게요. 신성 델타테크 아까 있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 아까 있었고요. SY 아까 있었고, 한올 바이오파마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나쁜 기중봉의 대표적인 케이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갭 이렇게 많이 뜨면 일단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TPC 글로벌 해당 상업 고 하청기계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었고요. 그죠? 오스코텍은 아까 거래대금 상위에는 없었는데요. 패턴은 안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에이텍은 얘도 70억 검색은 되었지만 패턴은 나오지 않은 종목입니다. 포스코 DX 아까 보셨죠? 포스코 DX 이렇게 해서 11개인데 11개 중에서 총 7번 라인 패턴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저는 3개. 죄송합니다. 3개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조금 긴 시간 연휴 이후 첫 번째 거래일이었고요. 장중에 또 거래일이다 보니 조금 어수선하고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저는 3개 종목으로 이렇게 한올 바이오파마, 신성 델타테크,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3종목으로 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수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빠지니까 많이 힘들어요. 오늘 7번 아이언 패턴만 매매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 뿐 아니라 5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 매매를 하시고자 하셨던 분들 또한 패턴 나온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많이 힘듭니다. 이런 날 동영상 공부하시고 차트 공부하시고 차트 열심히 구경하고 뭐 그런 수밖에 없죠. 매매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가야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남은 저녁 시간도 알차게 잘 보내시고 내일은 부디 반등의 장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